사우디아라비아는 매우 부유한 국가이지만 인권 기록으로 자주 비판을 받습니다. 이 나라의 법률 체계는 사형과 다양한 신체형을 포함한 가혹한 처벌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형벌을 논할 때는 현지 법률과 문화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은 해당 주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러한 처벌의 세부 사항을 살펴봅니다. 지금부터 사우디아라비아에 존재하는 가장 가혹한 처벌 15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15위, 사형제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살인, 강간, 마약, 밀매, 상습 절도와 같은 중범죄에 사형이 적용됩니다. 이슬람교를 떠나거나 동성애자가 되는 것 또한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지만 최근에 이러한 이유로 처형된 사람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처형 방식은 칼을 이용한 공개 참수입니다. 2007년부터 2020년 사이 사우디아라비아는 700명이 넘는 사람을 처형했지만 최근 몇 년간 처형 건수는 감소했습니다. 과거에는 범죄 억제를 위해 처형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이것이 야기하는 논란 때문에 현재는 지양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슬람 국가에 사형 제도가 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특히 높은 처형 건수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 관행이 위험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이슬람 율법에 따라 허용된 것이라며 옹호합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공정한 재판과 외국인 노동자에게 내려지는 더 가혹한 형벌에 대해 종종 우려를 표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공개 참수를 현대 사회에 부적합한 잔인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건으로 간주합니다. 강력한 종교 지도자들이 사형 제도를 이슬람 율법이라며 강력하게 옹호하기 때문에 변화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진전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변화로 특정 범죄에 대해 더 이상 사형이 의무가 아니게 되었고 아동 시절에 저지른 범죄로 사람을 처형하는 것은 이제 금지되었습니다. 또한 판사들은 특별한 상황에서 더 가벼운 형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더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더 많은 국제적 주목을 받고 있으며 세계에서 더 큰 역할을 하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인권에 대한 세계적인 시각을 고려해야 합니다. 종교적 전통으로 인해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할 가능성은 낮지만 이러한 점진적인 정책 변화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국제 인권 기준에 더 가까워지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14위, 공개 태형. 공개 태형은 수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흔한 처벌이었습니다. 이는 이슬람 율법에 대한 국가의 해석에 근거하여 범죄를 막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은 음주, 절도, 마약 사용, 심지어 살인과 같은 범죄로 태형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채찍질은 사람의 맨등과 팔다리에 가해졌습니다. 1980년에서 2013년 사이 이 나라는 약 6,000건의 공개 태형을 집행했는데 이는 연평균 500건이 넘는 수치입니다. 채찍질 횟수는 범죄에 따라 크게 달랐습니다. 경미한 범죄는 10대에서 15대의 채찍질을 받았고 살인과 같은 중범죄는 5,000대가 넘을 수도 있었습니다. 처벌은 남성과 여성에게 다르게 적용되었습니다. 여성은 보통 앉은 채로 옷을 모두 입고 더 가벼운 회초리로 태형을 당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이 관행의 잔인함을 강력히 비난해왔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야기하는 심각하고 지속적인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지적합니다. 의료 보고서에 따르면 채찍질은 피부와 근육 깊숙이 파고들어 영구적인 흉터를 남겼습니다. 이러한 부상은 때때로 움직임을 제한하는 평생 장애를 만들었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해서 사람들은 종종 처벌 도중에 기절했습니다. 공개 태형을 기다리고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 또한 극심했습니다. 이는 우울증과 자살, 충동과 같은 심리적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사우디 관리들은 태형이 이슬람 율법화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옹호했습니다. 그러나 점증하는 국제적 비판 때문에 그 사용은 줄어들었습니다. 2020년 사우디아라비아는 법원 판결로서의 태형을 공식적으로 금지한다고 발표했지만 이 금지 조치는 아직 모든 곳에서 완전히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13위, 절도죄에 대한 신체 절단형. 사우디아라비아 법은
절도와 강도에 대한 처벌로 손이나 발의 절단을 허용합니다. 이는 이슬람 샤리아 율법에 대한 왕국의 엄격한 적용에 근거합니다. 과거에는 범죄를 강력하게 억제하기 위해 이러한 절단형이 공개적으로 집행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이 처벌은 매우 드물지만 여전히 법으로 허용되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관행은 절도에 대한 신체 절단을 승인하는 종교 경전의 엄격한 해석에서 비롯됩니다. 상습 범죄의 경우 법원은 반대쪽 손과 발의 절단을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2000년에서 2015년 사이 약 45명이 이 처벌을 받았으며 그 이후 다른 국가들의 비판으로 인해 이 관행은 대부분 중단되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것이 신이 명령한 처벌이며 안정을 매우 중시하는 매우 전통적인 왕국에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 인권 단체들은 이 관행을 강력히 비난합니다. 그들은 이를 현대 사법 체계에 존재해서는 안 될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처벌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절단으로 인한 의료 비용과 영구적인 장애 또한 범죄자들의 개선을 돕는다는 목표와 상충합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가 관련된 사건의 경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사법 체계는 매우 비공개적이며 강제 자백 주장은 법원의 결정이 올바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형태의 처벌은 대부분의 현대 사회가 벗어나려고 노력해온 중세시대의 사법과 유사합니다. 10위. 공개 처형. 참수나 총살에 의한 공개 처형은 사우디아라비아 사법제도의 강력한 상징입니다. 살인 및 마약 밀수와 같은 범죄에 대한 대부분의 처형은 교도소 내에서 이루어지지만 일부는 광장에서 공개적으로 집행됩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강력한 경고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공개 행사가 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닥칠 폭력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모여든 군중은 살인이나 테러와 같은 행위에 대한 가혹한 처벌을 보고 이해하도록 의도된 것입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도덕적인 이유로 공개 처형의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합니다. 그들은 관중 앞에서 처형을 집행하는 것이 이를 특히 잔인하게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군중 앞에서 사람이 처형되는 광경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대중의 참관이 국가 폭력을 최후의 수단이 아닌 용인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위험도 있습니다. 가족들은 이러한 폭력적인 사건을 지켜보는 것으로 인한 정서적 피해, 특히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은 교도소 내에서 비공개로 처형을 집행해도 충격적인 공개 전시 없이 경고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매년 그 수는 다르지만 사우디 사회 내에서 이러한 행사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감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몇 년간 처형을 비공개로 진행하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증가했습니다. 국가 또한 현대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국제적 비판을 인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1위. 간통죄에 대한 투석형.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돌로 쳐 죽이는 잔인한 처벌인 투석형이 간통에 대한 합법적인 형벌로 남아 있습니다. 이 형벌은 드물게 사용되지만 법원은 혼호의 성관계를 가진 기혼자에게 투석 사형을 선고해 왔습니다. 이슬람 율법에 대한 국가의 엄격한 해석에 따르면 간통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기혼자는 이러한 공개 처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머리만 땅 위로 보이도록 구덩이에 묻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런 다음 군중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집니다. 일부 법률 지침서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데 필요한 돌의 수와 크기까지 기술되어 있습니다. 10위. 배교죄에 대한 처벌. 배교로 알려진 종교적 신념을 버리는 행위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엄격한 이슬람 법에 따라 여전히 범죄입니다. 사우디 당국은 이슬람을 떠나는 것이 매우 종교적인 이 왕국의 국가 정체성과 사회 통합을 위협한다고 믿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 행위를 엄하게 처벌해왔습니다. 현재 배교에 대한 사형은 매우 드물지만 유죄로 판명된 사람들에게는 공개 채찍질이나
장기 징역형과 같은 다른 가혹한 처벌이 여전히 사용됩니다. 인권단체들은 종종 종교를 선택하거나 떠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이 국제 기준에 어긋나며 기본적인 신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우디 관리들은 이슬람이 시작된 나라에서 이슬람 가치와 통합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법이 필요하다고 옹호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이슬람을 떠나거나 비종교적인 사상을 공유하도록 허용하면 왕국의 핵심 원칙이 약화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비판가들은 진정으로 강한 사회는 특정 생각이나 신념을 범죄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국가의 와하비즘, 종교기관이 더 관용적이 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완전한 종교의 자유는 아직 먼 목표이지만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시아파 소수민족은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실천할 수 있는 더 많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일부 왕족을 포함한 더 많은 사람들이 비무슬림이 사적으로 신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통주의자들은 빠른 변화에 반대하지만 다른 이들은 다양한 세계와 연결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덜 고립되고 시민들에게 개인적 신념에 대한 더 많은 자유를 주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세계적인 연결망이 사람들의 생각을 통제하기 어렵게 만들면서 다양성을 수용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최선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9위. 동성애 행위에 대한 처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동성애 행위로 기소된 개인은 징역, 신체적 구타, 심지어 사형을 포함한 가혹한 처벌에 직면합니다. 이 나라의 보수적인 이슬람 법은 동성관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 법들은 합의에 의한 동성관계를 심각한 도덕적 범죄로 분류하여 가혹한 처벌을 내립니다. 동성애에 대한 사형은 드물지만 채찍질과 장기 징역형과 같은 다른 처벌은 빈번하게 사용됩니다. 전 세계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법을 강력히 비판합니다. 그들은 이 잔인한 처벌이 사생활, 존엄성, 폭력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기본 인권을 침해한다고 말합니다. 성소수자 시민에 대한 이러한 열악한 처우는 두려움과 억압의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행복에 필수적인 자신의 삶에 대한 개인적인 선택을 할 자유를 부정합니다. 사회적 낙인과 이러한 매우 엄격한 법으로 인한 정서적 고통은 많은 이들이 비밀리에 우울증, 불안, 자살 충동과 싸우게 만듭니다. 전문가들은 동성애를 박해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모든 사회에 존재해 왔기 때문에 무의미하고 비효과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혐의가 종종 예측 불가능하고 재판이 강제 자백과 함께 비밀리에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법 정의에 대한 심각한 우려도 있습니다. 유엔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동성관계를 비범죄화하고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강력한 종교적 전통이 장벽이 되지만 평등에 대한 세계적인 지지가 커지면서 국내에서도 관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습니다. 사우디 사회가 서서히 현대화됨에 따라 일부에서는 미래의 개혁이 이러한 법을 종식시키고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논의를 더 용인하게 만들 것이라는 희망을 표현합니다. 8위. 주술 및 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사우디아라비아는 주술 행위로 추정되는 것을 처벌하는 점에서 다수 이슬람 국가 중 독특합니다. 이 나라의 종교법은 이러한 활동을 중범죄로 규정합니다. 많은 다른 이슬람 국가들은 마법에 대한 오래된 법을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사우디 법은 여전히 이러한 행위에 대해 징역, 채찍질, 심지어 사형과 같은 처벌을 허용합니다. 이 나라의 종교 당국과 법원은 시민들로부터 신고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이웃이나 경쟁자를 주문을 외우거나 점을 치거나 마법 부적을 만드는 등의 활동으로 고발합니다. 조사를 통해 이러한 혐의가 확인되면 피고인은 수년간 투옥되거나 고통스러운 공개 채찍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드문 경우지만 모호하게 정의된 주술 범죄로 참수형에 처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법에 강력히 항의합니다. 그들은 현대 사회에서 상상 속의 행위나 개인적 신념 때문에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합니다. 유엔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러한 부당한 처우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불분명한 주술 혐의는 때때로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겨냥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법과 주술에 대한 믿음은 문화의 강력한 일부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종종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조장됩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 법이 사람들을 착취하는 사기꾼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비판가들은 고발이 종종 개인적인 분쟁에서 비롯되고 두려움에 의해 부채질된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오래된 믿음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동안 비판가들은 이러한 불분명한 법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즉각적인 법적 병영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공정한 재판, 강제 자백 중단, 그리고 더 합리적인 처벌을 요구합니다. 또한 대중에게 과학과 비판적 사고를 장려하기 위한 장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권장합니다. 7위, 무신론의 범죄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무신론은 이슬람의 주요 원칙을 비판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에 따라 범죄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슬람 신앙은 왕국의 국가 정체성의 기초입니다. 무신론은 국가의 이슬람적 성격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지며 관리들은 그것이 사회적 조화를 해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2014년 반테러법은 무신론적 사상을 조장하는 것을 장기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형 선고는 드물어졌습니다. 종교를 무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과 같은 다른 법들 또한 무신론적 표현을 억제하고 다니란 종교적 신념을 조장합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처벌의 분위기는 종교적 가르침에 의문을 제기하는 어떠한 공개적 토론도 막습니다. 인권단체들은 무신론을 범죄로 만드는 것을 강력히 비난하며 이는 사상과 신념의 자유라는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한 사람의 신념 부재나 다른 의견은 문화적 전통과 관계없이 범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무신론을 처벌하는 모든 법의 폐지를 요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사상의 자유를 보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관리들은 이슬람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주장합니다. 비판가들은 건강하고 개방적인 사회는 다른 관점을 억압하는 대신 수용해야 한다고 반박합니다. 그들은 자동적인 처벌을 적용하는 대신 종교에 대한 존중 있는 대화를 허용하도록 법적 변경을 할 것을 권장합니다. 6위, 여성에 대한 차별적 처벌. 수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법체계는 주로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혹하고 불공정한 처벌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허가 없이 사람들을 만난 것에 대한 공개 구타나 남성 친척에게 복종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옥행과 같은 처벌은 남성이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는 일반적인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전통적인 이 나라 문화의 깊은 일부였습니다. 강력한 종교 법원은 여성의 삶의 거의 모든 부분을 통제했습니다. 그들은 여성들이 종교법으로 포장된 오래된 지역 관습을 따르도록 만들었습니다. 가혹한 처벌의 위협으로 여성의 자유를 통제하는 것은 남성을 권력의 위치에 유지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이었습니다. 이는 국가가 급변하고 오래된 생각들이 의문시되던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이 불공정한 시스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처벌이 종교 자체가 아닌 여성을 반대하는 문화적 생각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여성이 사회에 완전히 참여하는 것을 막는 것이 국가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매우 불공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의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대중의 의견이 진화하며 실용적인 이유들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이제 남성들은 교육, 직업, 여행과 같은 분야에서 통제력이 줄어들었고 이는 여성들에게 가정 밖에서 더 많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여성들이 더 많은 개인적 자유를 얻게 되면서 작은 실수에 대한 가혹한 처벌의 끊임없는 위협은 서서히 감소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전히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문제이지만 사람들의 견해가 바뀌면서 사회적으로 덜 용납되고 있습니다. 인권 단체들은 남성 후견인 제도의 권한을 줄이는 새로운 정책과 같이
여성들의 삶에서 실질적인 개선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평등은 단지 새로운 법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그것은 또한 남성이 우월하다는 뿌리 깊은 사회적 신념을 바꾸고 여성에 대한 자동적인 불공정한 생각을 바로잡는 것을 요구합니다. 5위, 신성 모독죄에 대한 처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정부는 신성 모독 행위에 대해 가혹한 처벌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행위에는 신, 쿠란, 예언자 무함마드 또는 이슬람 신앙에 대한 불경을 보이는 것이 포함됩니다. 처벌은 장기 징역형, 고통스러운 채찍질, 심지어 사형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종교의 신성함을 보호하는 것은 이 깊이 종교적인 이슬람 국가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성 모독법은 신성한 이슬람 인물, 경전 또는 전통을 모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많은 행동이나 말에 적용됩니다. 정부는 또한 이슬람을 떠나거나 신을 믿지 않거나 다른 신앙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며 이것이 종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법들은 이슬람 사상의 현대화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를 중단시켰습니다. 인권단체들은 그러한 규칙이 표현, 사상, 종교의 자유에 대한 국제적 보호와 충돌한다고 지적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러한 국제 기준을 존중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엔 또한 종교적 신념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투옥하는 것이 종교적 증오와 싸우는 방법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신성 모독의 불분명한 정의는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법을 악용하기 쉽게 만듭니다. 이는 또한 종교적 소수자, 비판가, 그리고 신앙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보고서들은 신성 모독 재판이 종종 불공정하며 사람들이 강제로 한 자백에 의존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처벌이 이슬람 신앙과 가치를 약화시킬 수 있는 불경하거나 반대되는 사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보수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변화에 저항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변화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더 온건한 집단이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느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국가가 현대화되고 세계와 연결됨에 따라 그러한 엄격한 통제는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엄격한 규칙보다는 도덕적 가치에 더 초점을 맞추는 미래의 사회적 변화를 희망합니다. 이는 이러한 법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것으로 이어져 국가가 세계 인권 기준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위, 마약 밀매에 대한 처벌.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마약법을 시행하며 밀매에 대한 가혹한 처벌에는 사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 마약을 완전히 금지하려는 국가의 확고한 정책의 일부입니다. 불안정한 지역 근처에 위치한 지리적 위치는 국경을 넘는 마약 밀수에 상당한 어려움을 야기합니다. 이에 대응하여 사우디 법 집행 기관은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과 국내로의 마약 유입 차단에 초점을 맞춘 매우 확고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가혹한 처벌과 집중적인 감시가 포함됩니다. 헤로인, 코카인, 대마초와 같은 불법 물질을 소지하거나 판매하면 신체형, 장기 징역형, 거액의 벌금 등 가혹한 처벌을 받습니다. 사형은 가장 가혹한 형벌로 대규모 밀매업자와 상습범에게만 적용됩니다. 관리들은 국제 마약 조직이 공중 보건과 사회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딜러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재판 없이 구금되는 것도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가혹한 법이 마약 밀수나 남용을 크게 줄이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주요 결과가 교도소가 하위 수준의 사용자, 판매자, 운반책으로 가득 차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재활 및 치료 선택권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석방 후 다시 범죄를 저지릅니다. 더욱이 불투명한 법적 절차와 강제 자백 주장은 인권 우려를 제기합니다. 개인적인 마약 사용을 범죄로 취급하는 것을 중단하고 마약 사용의 위험을 줄이는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마약 중독이 처벌 대신 연민이 필요한 건강 문제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유엔과 다른 기관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중독을 부양하기 위해 소량을 판매하는 사람들과 비교하여 주요 밀매업자에 대한 다른 처벌을 만들 것을 권고했습니다. 종교적 전통이 빠른 변화를 막을 수 있지만 처벌보다 복지에 초점을 맞춘 세계적인 사례로부터의 지속적인 논의와 학습은 미래 개혁에 대한 희망을 제공합니다. 사우디 정책이 더 실용적으로 변함에 따라 사회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향후 수십 년 동안 마약법에 대한 보다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이 서서히 개발될 수 있습니다. 3위. 반역죄에 대한 처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반역죄는 스파이 행위나 음모를 통해 국가를 배신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이 범죄에 대한 처벌은 장기 징역형에서 사형에 이르기까지 매우 가혹합니다. 정부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의무로 간주합니다. 관리들은 이러한 가혹한 처벌을 사회에 해를 끼치거나 국가의 독립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억제하는 방법으로 정당화합니다. 반역 혐의는 또한 정부 정책이나 왕가를 강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도 사용됩니다. 정부는 또한 반대파를 억압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그들이 지역에 문제를 일으켰다고 비난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제인권단체들은 이러한 재판이 진행되는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반복적으로 보고했습니다. 반역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은 종종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가족과 만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강압이나 압력으로 얻어낸 자백은 비밀 재판에서 사람들을 유죄로 만드는 데 자주 사용됩니다. 이 나라는 외부 검토 없이 신속한 재판 끝에 정치적 반대파를 처형한 것으로 전 세계적인 비판을 받았습니다. 반역은 중대한 범죄이지만 모든 국가는 피고인에게 공정한 재판을 제공하고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국가 안보를 부당한 처벌의 이유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법 체계가 국제 기준을 충족하도록 변경이 필요합니다. 유엔은 더 개방적이고 책임감 있는 법적 절차를 만들 것을 권고했습니다. 여기에는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정한 상소 제도가 포함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우디아라비아가 기소된 반역자와 정치범들을 위한 사법 체계를 서서히 개혁하기를 희망합니다. 이는 국가가 인권을 존중하는 현대 국가로 보여지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변화는 느리게 보이지만 국가의 세계와의 연결이 증대됨에 따라 이러한 개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우디 정부가 더 실용적으로 변함에 따라 미래에는 국가 안보와 기본적인 공정성을 모두 보호하는 법적 변화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2위. 불법 구금 및 고문. 수년 동안 인권 보고서들은 사우디 보안기관에 의한 불법 구금 및 고문의 일반적인 관행을 기술해 왔습니다. 용의자들은 종종 구금되어 신문받는 동안 이러한 학대에 직면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제법의 심각한 위반이며 고문과 수감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를 금지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자체 법률도 위반하는 것입니다. 테러나 안보 위협 혐의로 체포된 사람들은 종종 장기간 독방에 감금됩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변호사를 만나거나 가족과 연락할 수 없어 이러한 학대가 아무런 제재 없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 수감자들은 심각한 고문에 대한 끔찍한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그들은 구타, 전기 충격, 수면 방해, 발바닥 채찍질 등을 묘사했습니다. 이러한 처우는 그들에게 자백을 강요하거나 복종하게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당국은 때때로 극단주의와 같은 위협에 맞서기 위해 더 강력한 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방법을 옹호합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법적 규칙을 무시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전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들은 어떠한 이유로든 수감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비밀 구금을 사용하고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며 관리들에게 책임을 물을 시스템이 없는 것은 대중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정부의 명성을 해칩니다. 국제적인 관심이 커짐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 몇 가지 작은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체포를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감독해 가족 방문을 허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진정한 변화는 주요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혐의에 관계없이 모든 수감자에게 투명성, 책임성, 권리 보호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오래된 불법 관행을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법률 변경과 군사적 영향력 감소를 통한 실질적인 조치에 대한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진전은 느렸지만 옹호자들은 희망적입니다. 그들은 국제 기준과 경제 발전의 열망이 사우디아라비아가 구금 정책을 바꾸도록 서서히 밀어붙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는 불공정한 체포, 비밀 구금, 고문에 대한 국제법과 일치하게 하여 그들의 인권 의무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1위, 단체제 및 활동가에 대한 범죄화. 최근 몇십 년간 사우디아라비아는 정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가혹한 처우로 인해 점점 더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정부는 테러 관련 법을 포함한 광범위한 법률을 사용하여 평화적인 의견 불일치조차 범죄로 만듭니다. 이는 인권 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벌금, 여행 금지, 장기 징역형, 신체형 등의 처벌이 포함됩니다. 사형은 또한 정부와 왕가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는 비폭력적 행동에 대해서도 사용됩니다. 통제의 수준은 많은 사람들을 걱정시켰는데, 왜냐하면 간단한 질문조차 매우 긴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국가의 문제에 대한 어떠한 의미 있는 논의도 막습니다. 이러한 통제는 여성 인권운동가, 작가, 경제학자, 그리고 더 많은 자유를 요구하는 종교학자 등 많은 집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는 왕가의 절대적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는 어떠한 의견 불일치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통제는 온라인에서도 일어납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변화를 제안하거나 정부 정책을 비판한 사우디 인터넷 사용자들은 체포되어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공유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두려움과 가혹한 처벌의 위협을 사용하여 모든 사람이 침묵하도록 강요합니다. 인권단체들은 장기적인 안정은 평화적인 비판가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정부에서 나온다고 주장합니다. 공개적인 토론을 막는 것은 미래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분노를 만듭니다. 이 단체들은 점진적인 민주적 변화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평화적인 활동과 다양한 공동체 그룹의 성장을 허용하는 동시에 보안군의 권력을 줄이고 정부의 개방성과 책임성을 높일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적 통제력을 잃고 싶지 않은 강력한 종교 및 안보 지도자들은 현재 그러한 변화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실용적인 지도자들은 변화에 대한 대중의 요구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영원히 무시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권 상황에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미래에는 더 개방적인 정치 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제는 의견 불일치를 처벌 대신 토론으로 다룰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